흔히들 법대로 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법 참으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신규 코너 주목 이 판결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 다뤄볼 주제는 세기의 이혼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을 통해 바라본 부부간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목 이 판결과 함께할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와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허윤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지난해 5월에 이제 항소심이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되어 제1부에 배당된 후에 현재는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고심 심리가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네. 심리 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 즉 상고심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1심, 2심과 달리 그 법률심으로서 그 원심 판결이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석되거나 혹은 원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해석한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 이유에 대해서 살피고 이러한 헌법이나 또는 법률 위반 등이 없이 단순하게 그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데요. 이를 저희는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 불속행 판결은 그 상고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만 가능한데요. 이 건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상고 기록이 접수가 되고 11월경에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심리 없이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본격적으로 그 법리 판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88년경 혼인한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부부간 갈등설이 나왔고 2012년에는 이혼 임박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19일에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서 본인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혼외자가 있으며 부인인 노 관장과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죠. 결국 2017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노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2018년 7월경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의견 차이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혼 조정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절차지만 이 당사자가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 간 이혼 의사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있어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이혼 조정은 결렬이 되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나요? 네,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대방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난다는 거죠. 본 사안도 이제 물론 구체적인 이제 혼인 파탄 사유를 이제 들여다봐야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혼인 기간 중에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해서 뭐 오로지 또는 이제 주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원칙적 입장입니다. 이를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무리 이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그 오기나 또는 이제 보복적 감정
에서 이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이제 예외 사유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이제 상쇄할 정도로 그 상대방 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세월이 이제 경과함에 따라서 그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또 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에는 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제 판례가 나와서 그 유책주의의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제 노소영 관장도 결국은 그 1심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경에 이혼 반소를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억 원의 이제 위자료 청구와 함께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그 17.5% 중에서 42.29%를 이제 지급하라는 그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했습니다. 네, 당시 재산 분할 규모가 약 1조 3천억 원이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은 어떻게 선고됐는지 김도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2022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서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인 최 회장이 피고인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55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1심 판결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단순히 액수로만 보면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지만 사실 노 관장이 청구한 약 1조 3천억 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만 인정된 것인데요. 판결 이유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재산에 대하여 최태원 회장 60%, 노소영 관장 40%의 기여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특유재산이 쟁점이 된 것인데 허윤규 변호사님, 이 특유재산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특유재산이란 이제 부부 공동재산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혼인 전부터 이제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이제 고유재산이나 또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이제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다만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특유재산의 이제 유지나 증식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냐, 그리고 또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그 상대방인 노소영 관장이 그 재산의 이제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는지 여부가 서로 간에 아주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고 다투었는데요. 결국 1심 판결에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서 이게 특유재산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노소영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서 위자료는 30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 분할도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청구했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동일 쟁점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요. 항소심 판결이 2024년 5월 30일에 이제 선고가 됐죠. 네,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제 보통 법원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 위자료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이제 위자료 최고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인데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를 이제 2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이제 1심, 원심과 달리 SK 주식을 포함한 최태원 회장의 이제 모든 재산이 투기 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그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그 약 300억 원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에게 이제 약속어음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SK의 전신인 그 성경그룹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보았고요.
이후 최태원 회장이 성경증권의 주식을 이제 인수할 때에도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외에 최태원 회장이 약 20년간 SK그룹을 성장시킴에 있어서도 그 노소영 관장의 그 내조가 있었다고 봐서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진행될 이 대법원 심리에서도 특유재산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결국 상고를 한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 명의의 재산 3조 9,883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항소심 판결은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830조 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제공되었다는 300억 원은 SK그룹, 당시 성경그룹과 관련이 없으므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이 위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벌가의 이혼 소송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1심 판결에 비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도 맞는데 비율로만 보면 사실 합계 재산의 35%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눈다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이후의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부부 간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급여로 형성된 재산뿐 아니라 기타 사업 소득이나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하고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 이제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동산, 예금, 또 주식, 대여금, 연금 등이 모두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또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도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별 분배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네, 기여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제 부부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또 실제 그 기여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을 했는지 또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지를 했는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혼인 당시에 가져온 재산이 종잣돈이 돼서 그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거나 또는 특별한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맞벌이나 기타 다른 소득 활동을 통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이제 재산 탕진 등을 막아서 그 재산 감소를 방지했다거나 또는 가사 노동이나 또는 육아를 전담한 사정 등 이러한 사정들은 이제 기여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정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건지 향후에 그리고 이혼 후에 서로의 수입 등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이혼 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기여도에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산 분할 규모도 엄청 낮지만 위자료도 1억에서 20억으로 크게 뛰었잖아요. 네, 앞서 허윤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법원 실무에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통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데 그 최고액이 1억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 기준표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1억의 위자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유책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항소심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이 통상적인 가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대기업 회장과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화제성으로 인해서 이번 판결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고요. 실제 판결도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나고 그 금액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여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 사건과 같은 위자료 금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특유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허용규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알아둬야 할 점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최태원 회장과 같이 이제 본인의 유책 사유, 즉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자인을 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뭐 유책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이제 덜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에서는 그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으로 이제 도청이나 감청을 한다면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동의 없이 이제 위치 추적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 그리고 이제 기타 휴대폰 등의 이제 비밀번호를 몰래 이제 해제해가지고 카톡 등 뭐 문자를 확인한다면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 이제 형법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 수집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편 이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 최근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상당히 그 유책 배우자도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유책은 그 위자료와 관련될 뿐이지 이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그 특유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그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목 이 판결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주목 이 판결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